네. 네, 녹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 교수님. 음, 오늘은 6장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험 범위 중에 1장부터 6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행동 정당화의 욕구, 그래서 구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생님들하고 오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그 부조화라는 거 있죠. 부조화. 부조화의 반대가 조화죠. 이 조화가 깨지면은 부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사람들하고 참 조화롭게 잘 어울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우리하고 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조화라는 뜻을 알고는 있지만, 부조화는 조화가 깨지면 생기는 부조화라는 거를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는 인지 부조화 이론은 무엇이며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부조화를 회피하는가? 우리 회피 많이 해왔습니다. 저부터도. 그다음에 언제 또 인지가 충돌하는가? 또 부조화의 자기 개념 및 뭐 이런 거 결정. 어,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다음에 또 부조화가 문화와 이제 뇌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고요.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사고와 행동의 이런 것은 부조화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인지 부조화입니다. 사고와 행동의 부조화. 그거를 한번 볼 겁니다. 음, 저희가 책을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 어, 우리가 169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있고, 어, 캘리포니아의 난초라는 산타페에 있는 호화 저택에서 39명의 사람이 집단 자살을 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의 문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신도들이었는데요. 이 시신들은 단정하게 누워 있었고, 최신의 어떤 그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었고, 얼굴은 자주색 수의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색이라는 것은 보랏빛 가까운 거죠. 그 자주색으로 영성성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만다라에서 자주색을 많이 쓰는 사람, 보라색을 많이 쓰는 사람, 이 사람 뭔가 영성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우리 이분은 모든 것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 상징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주색 수의를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자살의 이유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도 남겨져 있었고요. 너무 평온하게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최근에 밤하늘에 밝게 지나간 헤일바비는 혜성이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낙원으로 데려간다고 믿어서 그들은 집단으로 이렇게 천국의 문이라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단정하게 누워서 본인들의 삶의 낙원으로 데려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자살을 같이 했습니다. 집단 자살을. 음,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시는가요? 사이비 종교라는 거, 네. 그렇게 믿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단정하게 누워서, 어, 또 뭐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고, 유명한 검정 나이키 신발을 신고요. 지금도 나이키 신발이 또 많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신고 다니죠. 그렇게 하고, 얼굴에 자주색 수의를 덮어서 편안하게 집단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책 첫 페이지에 딱 나옵니다. 169쪽에. 그런데 그들이 해일밥이 지나간 자리에 그들의 새로운 삶에 데려가는 인물을 대형 우주선일 걸 확신했는데 우주선을 타기 위해 모든 것을 육신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떠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지상의 낙원으로 우리가 갈 것이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집단 자살을 했는데 우주선은 결코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페이지 169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어때요? 참 어떤 분은 참 어리석다. 근데 이분들이 또 무지한가? 뭐 학벌이 낮은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또 이웃 사람들 굉장히 케어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지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어? 우리가 볼 때 정상인 같지 않게 그런 걸 믿고 자살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정상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집단을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은 지상 나가로 갈 거야라는 이런 것들이 정당화하려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이런 그 집단 자살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날 이런 게 며칠 날 이렇게 올 것이라 할 때 이분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음, 미리 이제 만원경을 이제 구매를 다 한 거예요. 집단 자살을 하기 몇 주 전에 일단 일부의 강신들이 고가의 고성능 망원경을 구입하여서 그들 혜성과 그들이 타고 갈 것을 믿고 우주선을 또 이렇게 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우리 일반 조그만 망원경으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능의 망원경, 비싼 망원경을 구입을 해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우주선이. 그래서, 그때 같이 자살한 39명들은 그냥 거기서 끝이 났지만, 그 후에 같이 자살 안 한 사람들은 이걸 가져가서 만환경을 가지고, 우리 못 봤다. 그러니까는 상점 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논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옆으로 가면은 상점주의는 만연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어떤 그 해상을 이렇게 못 받긴 했지만은 이 만원경 자체가 또 문제가 있으면 바꿔줘야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무 이렇게 못 받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만원경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줘야겠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예, 그, 만원경을 파신 그 상점 주인에게 굳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좀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가 페이지 1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행하는 그 사고와 행동의 부조화 이론은 어떤 건가? 인지 부조화 이론이 무엇일까? 인지 부조화는 두 개의 인지,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과 태도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일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 부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의 사고와 행동, 신념과 태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불일치했을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 부조화, 우리가 이 부조화를 또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71쪽에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 그림은 넣지 않았지만은 그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171쪽에 보면은 우리 선생님 책 있으면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내가 했을 적에 기본적 욕구를 내가 얼른 감소시키려면 뭔가 내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조화의 인지와 일치하도록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얼른 바꿔야겠죠. 그럼 나한테 부조가 아니라 인지 조화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부조화를 유발하는 인지 중에 하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뭐 생각을 변화하든 행동을 변화하든 우리는 행동을 바꾸고 서 그럼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지 부조화의 뜻이 뭔가 자기가 불편함을 느낄 때 오는 걸 했으니까는 이걸 감소시키려면은 나의 행동과 어떤 변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또 새로운 인지를 빨리 우리가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있을 때 이런 인지 부조화는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 어때요? 내가 이렇게 흐린 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음식이 땡기는 게 뭐였죠? 밀가루 면 종류잖아요. 그러나 저같이 이런 거를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안 먹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런 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그 밀가루를 먹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냉이를 좀 캐는 게 있어서 그 냉이를 듬뿍 넣고 네, 이렇게 그 칼국수도 뭐든 냉이를 집어넣고 또 이제 양배추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왜?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먹으면 안 될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고 변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 나의 이제 부조화, 나는 꼭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과 행동 좀 바꾸어서 내가, 얻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래. 내가 먹고 싶으면 오늘 먹었고, 또 내가 이거를 감수하기 위해서 내가 냉이도 집어넣고, 또 양배추도 집어넣고, 이렇게 먹었어. 그러면 나한테 크게 안 좋게 올라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었을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정당을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세 가지 기본 방식의 그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72쪽이요. 우리 선생님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70일 참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171쪽에 밑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그림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10대들의 흡연, 청소년들은, 흡연은 큰 문제가 없어. 나는 내 친구들이 주길 바래. 이러고,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이 흡연을 해. 난 건강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혹은 어른들은 항상 내가 하는 일을 걱정해. 이렇게 어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71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흡연자의 부조화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 담배 가게 이렇게 보면은 뭐 폐암을 유발할 수 있고 뭐 그런 쭉 이제 약간 좀 약간 보기에 조금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그런 단어와 그림이 앞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 안 피고 싶어요. 그죠? 저도 우리 남편도 이제 흡연하니까 제가 그림 보면 당신은 이거 보고서도 이거 피고 싶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만 쳐다보다 그래요. 이거 보고는 사실 뭐, 안 피고는 싶지만, 습관적으로 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답답하고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적에, 내가 이렇게 담배를 한 대를 이렇게 물고 앉아서 이렇게 먼 달치를 뭔가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의 감정이 좀 다운되더라. 그래서 내가 피고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10대들의 흡연이 사실상, 학교 부적은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흡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흡연하다가 학교 뒤에서 피고 이러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요 아이들이 이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네가 요 흡연할 방법을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 부정으로 오고, 뭐 선생님이 야단치고, 또 뭐 가방 검사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학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와도 재미가 없고 선생님도 야단치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야단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자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이게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필 때는 얘가 좋아서 맛있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밑에 나왔지요. 10대 아이들 흡연에는 아이들이 그럽니다. 큰 문제는 없어. 어,
이걸 핀다고 다 뭐 우리가 뭐 폐암 걸린 것도 아니야. 이러고, 어, 저 친구가 같이 어울리려니까 내가 담배를 펴야지 나랑 어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것도 있고요. 또한, 한동안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보면은 특히 맥주 같은 거 우리 광고 보시면은 아시죠? 참 멋지게 생긴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탁 나와가지고 뚜껑을 탁 따가지고 병차를 쭉 마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은 다 맥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광고의 효과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참 멋져 보일 거예요. 그 잘생긴 탤런트가 다 먹는 그 모습. 또 커피도 마시기에 너무도 멋있습니다. 그럼 꼭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친구하고 어울리려고도 하고도 있지만은 어떤 광고에서 보여진 것들 때문에 따라하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흡연자의 부조라는 거야. 안 좋은 거는 그림에 나와 있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흡연의 예를 들어보고 당신들의 흡연가는 흡연하게 되면 폐암이 생기고 폐기종이 생기고 조기 사망 이런 걸 많이 해놓는 것도 알면서도 부조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합리화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 부조화에서 이런 그 흡연을 해야 될 상황이 되지만은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 감소시키려 그러면은. 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행동을 바꾸는 거죠. 금연이죠. 그런데 사실 이 금연을 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죠? 필터를 피는 거 있죠. 한동안 그게 굉장히 많이 또 유행했습니다. 금연을 하려고 직접적인 담배를 안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필터를 피는 거 있죠. 그걸로 또 이제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담배 피는 그 뭐랄까요? 그 맛? 그 맛하고 필터로 이렇게 담배는 아니지만은 하는 그 맛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는 사람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내가 이 행동의 변화를 바꿔서 금연을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금연 프로그램을 예전엔 보건소였지만 지금 어떤 건강증진센터 이런 데 가면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시마다 이렇게 좀 그런 걸 지원해 주셔서 그런데 가면은 금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약도 처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자조모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과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서 금연도 바뀌고 또 이제 그 술 있죠. 그것도 바뀌는 사람을 저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음주 중독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술을 너무 과하게 드셔서 나중에는 그 아내분이 진짜 당신하고 못 살겠다. 나하고 살 의향이 있으면 그전에 보건소 했어요. 보건소 가서 그 프로그램 참석하고 약물 치료 받고 프로그램 참석하고 끊으려고 노력해봐라. 알코올 중독. 그러면 내가 당장 살겠다. 실제로 갔습니다. 제가 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가시고 약물도 받고 또 다른 그 남성분들, 여성분들의 어떤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단계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술을 먹고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피를 보는 그런 것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 못 사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켜줘서, 알코올 중독 거기 들어가서 프로그램 참석하고 약물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걸 끊으신 지가 1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금연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는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은 자꾸 부조화만 더 가는 거예요. 행동만 시키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은 조화의 반대가 부조화라고 했잖아요. 조화가 깨지면 부조화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행동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들이 흡연과 암 관계에 대한 지식과 일치하게 될 것이란 그런 사고 방식 또 이제 많은 사람이 금연에 성공하고 금연은 쉬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봐야 되고 실패해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동의 변화를 해야지만은 내가 금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학교 부정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단치고 커다란 이렇게 그 뭐죠? 체벌 그 막대기?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호통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그거 필 때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됐지만은 쪽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바로 못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면서 거기서 피게끔 해주고 프로그램도 하고 아이들의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예방교육하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거기까지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그냥 너가 피고 행동이 이러니까는 너는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 부정을 아이로 그냥 낙인을 찍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많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어른으로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서도 자꾸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는 책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부조화의 어떤 고통을 감수할 때, 자신의 좋은 면을 또 강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확증이라는 그런 지금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 요거는 흡연에 대한 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인지를 추가하는 자기 확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부조화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자신이 좋은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흡연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놈이야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얘가 요리를 잘하면 그래도 나는 담배를 피고 흡연하고 있지만 나는 훌륭한 요리사야 이러면서 담배에 대해서는 내가 부정적이지만은 어떤 새로운 레시피를 물어봐봐. 나는 거기다 자신 있어. 이렇게 자기를 확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페이지 172쪽에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두 개념의 부조화가 일치할 때 자신의 행동에 불편을 느끼는 게 아까 인지 부조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고 내가 암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하고 다 알고 있지만 금연이 어렵더라. 그리고 자꾸 흡연을 계속하면서 정당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같이 흡연은 어, 나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기쁘게 해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건강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생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합리화가 부조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가 또 어디 나와 있냐 하면은 페이지 우리가 계속 이제 같이 보고 넘어갑니다. 페이지 173쪽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예가 나와 있어요. 87세 할아버지가 12살부터 하루에 한 갑씩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건강히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담배가 해로운 것만 아니다. 흡연자들은 자기 정당화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연구에서도 모두 그게 나타나긴 했어요. 저희 이제 흡연도 저희 이제 시아버님도 받고 저희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하루에 한 병씩 소주를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저녁 이렇게 어, 말씀으로 반주였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마셨어요. 근데 사실 간경으로 돌아가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사례가 또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시같이 건강히 살고 있어. 이러니까 담배가 해로운 것만 아니야. 자꾸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부조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사고를 집어넣고 행동을 집어넣으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조를 시키는 조화가 되면 좋은데 부조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자기 확증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한 부조의 고통을 감수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좋은 면을 강조하는 거야. 아까 같이 나는 흡연을 하고 있지만 나는 요리를 잘해. 흡연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난 잘 살고 있어. 그래서 흡연해준 음식을 내가 또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런 음식을 만드는 그런 레시피 나한테 물어봐봐. 나는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자꾸 합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인지부조 1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사례가 또 나옵니다. 그 사례가 172쪽에 보면은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지금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음주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진탕 마시는 건 재밌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술자리 가는 것이 시간 낭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가서 내가 술을 마시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난 술자리가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제가 질문하고 여쭤봅니다. 이때 음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이끌어낼 때 아니면은 행동이 태도를 이끌어내는가? 태도를 먼저 하고 행동으로 이끌어내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먼저 하고 자기가 술에 대한 태도를 이끌어내는가? 그래서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연구가 이제 있었는데 대부분 행동으로 먼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인해서 부조와 이론이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여기 이제 그 사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의 종말 예언이에요. 맨 처음에 봤던 거 있죠? 세상의 종말 예상하고 자신의 시간을 다 팔았어요. 좀 오래됐지만 저희 나라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산속에 있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정말 휴거라는 거 있죠. 하늘을 들러 올릴 거야. 이런 거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시체가, 사망하신 분들이 시체가 나왔던 그런 것도 우리, 예전에 TV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기다렸지만은,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밝혀졌어요.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이 종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2000년도 그 전에 12월 30일 날 우리나라는 종말이 올 거야 해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팔고 먹을 거를 해놓고 올라갈 거라고 마음에 준비하고 그랬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 몇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고 인정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예상을 정확했어.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올 줄 알았는데 반신반의였던 거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조화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온다 했는데 안 왔어. 분명히 이게 우리가 잘못 날짜를 맞췄을 거야. 이런 거 있죠. 아, 그날에 휴거가 될 걸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거에 날짜가 뭐가 안 맞았어. 또 그렇게 말한 그 종교, 사이비 종교의 총지휘자? 그분도 그랬겠죠. 우리가 챕터를 잘못, 뭐 이렇게, 계산을 잘못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자꾸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 어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내가 생각한 사고로 자꾸 부조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주도 마찬가지고요. 종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편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페이지 1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하면서 설명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고 부적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또 이제 많은 또 이제 사례가 나오고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조화 이론에서 충격 편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이지 173쪽입니다. 충격 편향.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미래 부정적인 사건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과대평가하는 거, 과대평가하는 편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예시가 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페이지 173쪽이에요. 여기가 그 나옵니다. 어, 여기 예시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애정을 파탄냈거나 실직했거나 원하는 기숙사 방을 배정받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가대평가하는 게 나오는데 이들이 평가를 이렇다는 거죠. 까다로운 파트너부터 벗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어?
그러니까 애정 파탄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 상대편이 그 사람 참 까다로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벗어난 게 내가 굉장히, 좋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업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직업을 갔는데 실직자인데, 면접 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은, 아, 거기가 직업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기숙사에서 내가 좋은 사람 못 만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아, 처음에 생각했던 기숙사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 없는 사람들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합리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의 감정과 강도의 지속 기간으로 과대평가해서 자기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 맞도록 편향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제가 기숙사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럼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방을 바꿔달라 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나 편한 대로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정과 신념을 희생시켜 가면서 부조화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리화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저희들도 많이 했던 거죠, 사실은요. 근데 부조화 이제 감소 과정에서는 이게 되게 이제 무의식에서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의식 같은 건 내가 조율하고 어떤 진행하는 게 많이 있죠. 무의식은 내가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내가 오픈한 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조화는 이렇게 무의식색에서 나오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죠.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부조화의 이제 자기 개념에서 단어는 어렵게 하지만 부조화 자기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 이론은 어, 자존감이 이제 예시가 나온 게 있어요. 페이지 174쪽에 그 예시를 읽어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를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잔인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일을 하고 그 난 다음에 더 부조화를 크게 느낄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정답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높은 평가에 상반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가장 큰 부조화를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을수록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또 경험하고 또 보통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행동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러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자존감 높은 사람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참 비도덕적으로 행동했구나. 이러고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높은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합리화를 더 많이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부조화가 매우 둔감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늘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죠. 나는 차갑고 인정머리가 없고 그걸 늘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또 부조화에 좀 둔감할 수밖에 없죠. 왜? 늘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자기가 인지하는 거하고 불일치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조와 자기 개념에서 보면은 어떤 정보나 행동이 자기 개념의 중요한 부분과 충돌할 때 자존감을 위협받을 적에 발생하는 동기가 가장 크다고 해요. 자기하고 뭐가 안 맞을 때예요. 자기가 뭔가 자존감을 건드렸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자신 정직한 사람이라는 자기 개념을 발동되고 자신의 행동을 자기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남을 속인다던가 또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은 또 공부할 때도 내가 이렇게 부조화로 자기 개념에 성적을 오르게 열심히 공부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했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늘 자기 자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둔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높은 것 때문에
좀 둔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